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네 번째 세션의 시작은 오썸피아 민문호 대표님께서 열어주실 텐데요. 마이스와 디지털, 마이스 산업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 먼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문호입니다. 저는 오썸피아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지금 메타버스와 관광과 관련된 비즈니스 쪽을 맡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빨리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말이 좀 빠르게 해야 돼서 좀 죄송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지구와 물리적 지구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물리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예전에 XR이라는 확장현실인데 XR이 이제 VR과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MR 혼합현실 이런 등등 이런 기반 기술들을 총칭해서 이제 X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XR 기반에서 DNA라고 하죠. 데이터와 네트워크 AI가 또 결합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환경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플랫폼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질 수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초기에 1992년도에 스노크래시라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저 공상과학 소설이 그렇게 크게 히트한 건 아니지만 저때 당시에 아바타라는 용어, 메타버스라는 용어, 그 다음에 고글이라는 지금의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인데 그게 VR HMD를 이제 지칭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굉장한 저는 이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영화들이 지금 개봉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바타, 매트릭스 이런 영화들을 넘어서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메타버스의 기술이 총집합을 했습니다. 이 안에 AR, VR, 그 다음에 XR, 그 다음에 데이터와 네트워크 AI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여기 총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메타버스에 근접한 아주 모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2030년도에 1,700조에 달하는 시장이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글로벌,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 상위 1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 정도가 이 메타버스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IT가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콘텐츠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빅테크 기업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첫 해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글로벌 경쟁 구도라고 이제 제가 지칭을 했는데요. 이 장표를 보시면 위에 보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제 상위 빅4가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미국의 게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페토가 이제 한국의 토종 기업이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페토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마인크래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한 기업입니다. 원래 2014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한 3조 원 정도 인수를 한 기업, 게임 기업입니다. 로블록스가
3월 달에, 올 3월 달에 43조 시총으로 이제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생태계가 잘 만들어진, 그다음에 유저 중심의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로블록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빅4가 유저 1억 명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밑에 라인 보시면 이제 모여바의 동물의 숲은 일본의 전통적인 게임 회사 닌텐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고요. 저 안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 캠프를 만들어서 1020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과 공유하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서 좀 효과를 좀 봤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LG 올레드 섬에 입점을 해서 LG가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유니버스라는 그 플랫폼은 K-팝 중심의 메타버스입니다. 팬덤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호라이즌.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VR 디바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한 300만 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대 이상 300만 대 이상 나갔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10,000대 이상이 초도에 이제 나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사랑을 받고는 있는데 아직은 B2C 시장으로 곳곳에 배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VR 기반의 메타버스는 조금 더 몇 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이 전 세계 그 글로벌 기업 중에서 메타버스 쪽은 제일 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VR 디바이스도 가지고 있고 이런 호라이즌이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25억 명 이상의 또 유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생태계를 제일 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올 7월에 오픈을 했는데 이프렌드라고 원래는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밀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뭐 여기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통의 이제 도토리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도토리가 이제 앞으로 단알에서 이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메타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중심의 가상 관광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가상 관광과 여행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3D 환경에서 아바타를 띄워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유용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메타버스들이 문제가 이따 토론 때도 얘기하겠지만 1020 주로 10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참 아직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머무를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보면 커뮤니티 중심과 게임 중심의 기업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기업이 위로 올라가기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메타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20, 30, 40 넘어서서 스마트 실버가 주축이 되어 있는 50, 60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에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2030년도에 가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걸로 봐서는 기술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성장 속도가 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특성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높은 자유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유도라는 것은 정해진 그 루트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높은 자유도를 준다라는 거고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경제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세네 번 즐기고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투자를 많이 받았다거나 매출보다는 오히려 유저를 얼마나 확보를 해서 그 공간에 많이 머무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CEO가 자기의 경쟁사는 디즈니가 아니고 아까 보셨던 포트나이트라고 얘기한 이유도 내 경쟁자가 얼마만큼 다른
이 시간에 다른 플랫폼에 가서 시간을 많이 이제 머무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 요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다 보면 여러 가지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 같은 실제감을 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는 뭐 어느 상황에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정도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그다음에 저게 지금 뒤에 버추얼 휴먼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기업에서 모델도 하고 있고 활발하게 또 수익 활동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몰입감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를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몰입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를 들어서 VR 디바이스로 가면 몰입감을 줄 수 있는데, 모바일이라든지 PC 형태로 가다 보면 이렇게 몰입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몰입감을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시각과 청각으로 벌어지고 있는 XR 기술이 촉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제 촉각 쪽에서 이런 형식으로 모션 디바이스가 바로바로 센싱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전송을 해서 이게 아바타에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영역인데, 그래서 이런 모션 디바이스가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뭐 가격도 높고 해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 시장으로 또 흘러갈 거냐가 또 중요한 또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산업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현재 기업에서 레퍼런스로 좀 활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는 뭐 신입사원 연수회를 여기서 하고, 신입사원들 뭐 환영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대학교 축제라든지, 이제 이런 입학식, 졸업식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쭉 보시면은 뭐 다른 산업들 보면 이제 뭐 가상관광 제가 만들고 있지만 관광도 앞으로 이쪽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물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여기에서 몰리다 보면 버퍼가 나오고 좀 불편감이 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강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현재 이제 레퍼런스나 브랜딩을 필요로 이렇게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 기업들하고 제휴를 하고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메타버스 산업은 이제 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 불편감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는 불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여러 이제 메타버스를 너무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제 국가에서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게 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저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가질 텐데, 이 기대감에 비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할 거여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작게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원대한 꿈을 가지지만 작게 시작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관광 메타버스는 뭐 니즈는 정확합니다. 어차피 뭐 앞으로도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다시 전향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들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2D 환경이 아닌 내 아바타를 직접 띄워가지고 그 공간을 직접 다니면서 미리 예약도 하고 거기서 쇼핑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주문을 해서 실제 공간으로 배송이 되는 이런 이제 공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샘플인데요. 이걸 다 보면 5분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XR 망원경을 저희 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예전에 저렇게 500원을 넣고 보는 형태의 망원경이
전국에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부터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저걸 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국내 대기업과 유통을 하기로 협약을 해서 국내 대기업을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내년에 수출도 해서 저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예를 들면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디지털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객으로 음성 서비스를 해주고 증강현실 기능으로 저렇게 위치를 제공을 해주면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가운데는 뭐냐면 제 전망대 같은 데 가면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꼭 내가 가면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맑은 버전을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4계절만 딱 돌아가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봄에 겨울 전망을 볼 수 있고요. 여러 개 이제 계절을 골라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실감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의 역사적인 스토리라든지 자연학습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감 콘텐츠로 보여줄 수 있어서 부모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지금 파주 도라전망대에 저렇게 깔려 있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있고요. 사격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앞에 자기가 모르는 이제 지점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참 국내인들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2C 모델과 이제 B2B 모델들이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AI 휴먼이 뭐 실제 유적지에 해설사가 저 AI 휴먼으로 둔갑해서 저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저쪽 보시면 이제 콘서트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부분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상시 공연장을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아티스트와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2B 쪽에서는 이쪽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시각화 건물을 관광지를 개발을 하는 게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데 건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사업자들이 입점을 해서 거기서 쇼핑도 할 수 있게 되고 커머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수집된 데이터가 내가 꾸민 공간에 우측에 저런 식으로 배경의 영상이 배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짜봤는데요. 예를 들면 기생충이 작년에 대박이 났는데 기생충 세트가 이미 뭐 볼 수도 없지만 다 부셨고요. 해외에 있는 유저들이 뭐 와서 기생충이 나왔는 저 집을 한번 탐험해보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메타버스 안에 공간을 바로바로 만들어줘서 저런 식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메타버스를 방문하게 될 수 있는 저런 이제 공간을 기동성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거고요. 제 메타라이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을 시각화해서 거기에 입점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내 한 이제 호텔 앤 리조트, 유명 호텔 앤 리조트를 저런 식으로 클럽을 만들었는데 클럽을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저기서 와인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하게 되면 객실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우측에 보시면 객실을 내가 미리 쭉 둘러보는데 저런 식으로 가상의 공간과 실제 공간을 두 개를 합성을 해서 실제 내가 이 공간에 온 것처럼 느껴주는 이제 만족감을 줄 수 있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구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제주도 VR 해녀 다큐 VR을 저희가 만들어서 우수앱으로 선정됐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저희가 AR 게임을 만들어서 좀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과제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독도 울릉도 VR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 대사관에 250개국에 저희가 만든 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아까 동영상 제가 못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가상관광 메타버스 앱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주도 버전으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뭐냐면 제주도 애월읍을 내가 가고 싶은데 그 공간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미리 내 아바타를 띄워서 실제 차로 쭉 여행을 하는 것처럼 실제 360 VR도 들어가고 그 안에 미리 그런 것들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내가 거기 안에서 결제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